예. 자, 계속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뭐라 그랬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에 나오죠. 처분 등이라고 그랬지. 처분 등. 처분 플러스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재결 자체의 고유 위법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재감, 노특,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의 판정, 그 다음에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의 결정. 이것이 이제 재결의 취소소송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그 다음에 재결이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뭐야? 행정처분. 우리 한문을 계속 쏘그래가지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 법 집행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법행위, 외부에 대해서 하는 행위, 내부가 아니고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처분이라는 말이죠. 거부와 그 다음에 뭐냐?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처분이죠. 처분과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검토할 내용은 처분의 범위죠. 이제 이 처분이 돼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이 판례를 통해서 이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기다를 이제 계속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판례를 알아야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냐 아니면 언급적격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가 안 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알아둬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1이 뭐예요? 1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이냐 아니냐. 행정청이라는 거기 행정청의 행정작용이다. 첫 번째 행정청의 행정작용이다. 뭐 이거 쓸까?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다. 작용이다. 따라서 사법부나 입법부의 행정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국회 사무처나 법원 행정처에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행정청 중엔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의 대상이 된다. 정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으면 특히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사람들은 공무수탁 사인이 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청은 뭐냐? 행정청은 여러분 개념을 지난번에 배웠어요. 국가 또는 국가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눈에 보여요?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게 행정청이다. 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해 행정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이것이 국가죠. 국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를 쓰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죠. 법인. 이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기관. 구성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청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개념이 그리고 공무수탁사인도 해당된다는 건 이제 얘기했고, 뭐 이제 그동안 뭐 시험에 뭐 이런 건 판례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시험에 나왔더라고. 한국 마사회 이제 이게 다음에 할 거예요. 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 면허를 부여하는 것. 조교사 면허 또는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 이게 취소성의 대상이냐? 한국 마사회에서 조교사 또는 기수 면허를 부여하는 건 한국 마사회가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오래된 판례 이거는 근데 2017년에 지방직이 한번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배워요. 판례 이제 공부할 때 배우는데 이제 한번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뭐라고? 관리공사의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뭐 이런 용어가 여러분들 아직 행정법을 처음 배우니까 참 공무원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는 것이 행정청이냐 아니냐, 국가의 행정을 표시하는 기관이냐 아니냐 그거죠.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은 부정당 업체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하거나 그런 발주를 해요. 발주를 하는데 그 입찰을 할 때 가짜 서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이라 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입찰하는데 참여를 못하게 하는 3개월 참여정지, 1년 참여정지 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게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이에요.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이게 어서 권한을 업무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자격에 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 이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지. 이거는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소송으로. 자, 두 번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이게 2번이죠. 구체적 사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 그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반대말은 뭐예요? 추상적 사실이죠. 추상적 사실이요. 추상적 사실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말은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정입법, 대통령령 시행령, 조례, 규칙, 지방자치 조례 규칙 직접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반적으로 추상적 규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규범에 대해서, 추상적 법규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가 불가능해요. 소송이 제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추상적 규범이라도 조례의 경우 뭐예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
두밀분교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 폐지조례 같은 경우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처분적 법령이라고 그랬죠. 처분에 해당하는 법령으로서 요 조례 하나 요거는 요 조례하고 지방자치제 조례 또 규정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직접 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원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라 추상적 구범은 해당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추상적 규범 중에 뭐가 있냐면 고시가 있어요. 고시 중에 이게 행정규칙 고시 중에 향정신병 치료제의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라는 건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말이에요.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실에 취소송을 제기하기로 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 그거와 그 밖에 이전은 행정작용인데 그래서 행정청의 행정작용이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추상적 규범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두밀분교 폐지조례 같은 처분적 법령이나 향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와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이 향정신병 앞에 뒤에서 해요. 그 의료보험 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약제 해산 이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는 이게 요양 단가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 자기 소득이 수입이 줄어드느냐 안 되느냐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고시지만은 추상적 규범이지만은 이게 예외적으로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온 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거기 써놨어요. 원칙적으로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에요.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행위도 행정 처분이 된 게 있어요. 내부 행위는 원래 외부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라는 게 외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인 행정청이 국가의 기관인 행정청이 외부에 대해서 행하는 경우인데 내부의 행위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될 때는 행정 처분이다. 예를 들면 행정 규칙에 의한 징계 처분, 행정 규칙에 의한 징계 처분. 행정 규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정 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거는 공식적으로 법률에 나오는 공무원법에 나오는 징계 사유예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창심사위원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심판을 제기하고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규칙에 의해서 여기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되면 불문경고라는 게 있어요. 불문경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문경고는 경고라는 말이에요. 경고는 하는데 이 종이 딱지 안 써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불문경고를 한다. 인사서류에는 불문경고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규칙, 내부의 규칙에 의해서 이거 불문경고를 두고 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왜? 만약에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이건 징계 처분일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징계 처분 안에 불문 경고를 받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사 기록 카드에 1년 동안 등재되고 그 다음에 장관 표창이나 시도지사 표창에 대해서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 되니까 시도지사 표창을 가지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결국 이 대상자에게 승진을 제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록 행정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거 불문경고지만 이것도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권력의 행사와 그다음에 세 번째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다.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다.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데 많은 그 핵심 포인트가 있죠. 처분이라는 게 공권력의 행사죠. 우월한 공권력의 지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다. 허가, 인가, 특허, 대리 그런 것은 따라서 권력적인 법적 행위나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한다. 이 권력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쟁송법적 그 처분서를 취하기 때문에 이원서를 취하기 때문에 이 처분의 개념과 행정행위의 개념을 다르게 본다. 그래서 처분의 개념을 더 넓게 보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는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 우리가 공법행위라는 행정행위라는 게 공법행, 권력적 당대행위, 공법행위, 법률관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권력의 행사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행사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수처분, 교도, 재소자의 이송,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는 거 이런 건 권력적 사실행위. 이건 법률행위는 아니고. 따라서 이런 것은 다 의료원 폐업 결정. 홍준표 그분이 경남도지사 하면서 의료원 폐지했잖아요. 의료 폐업 결정, 단수 조치 이런 거. 그 다음에 권력의 행사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권력 사실행위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 거부는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죠. 거부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거부다. 신청을 했어. 나 면허를 발급해 주시오. 나는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비자를 발급해 주시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해.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나의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시오. 주민등록법에.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청의 거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이 거부 처분이라는 건 거부의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죠. 그죠? 거부된 공권력의 행사는 처분성을 가져야 된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공권력의 행사여야 된다.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법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기한다. 그 말이죠.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처분이 다 처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왜 번호가 다르지? 거부 처분을 따로 띄었나? 공권력 행사와 거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정청이 행정작이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왜 번호가 다르지? 그다음에 3번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글을 안 썼구나. 그다음에 공권력의 이 행사와 그 거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보여요? 안 보일까 봐 걱정이네. 네 번째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행위의 개념보다 이 말이 들어가서 우리가 더 커졌다. 여기에는 어떤 거에 들어가느냐?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는 형식적 행정행위론의 입장에서 일본에서 주장된 거 그렇죠? 비권력적 행정행위. 원래
공권력이 행사해야 되는데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 들음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뭐예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근거 그 공간을 열어줬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처분이 아니에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행정지도와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되고 있는 경우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과 그 다음에 뭐야? 시정조치 권고. 이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시정조치 권고는 조치 권고. 강사가 강의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해서 그것이 국가인권에 고발이 되는데 국가인권위가 이게 성희롱이 아니라 결정을 하고 성희롱이라 결정하고 그 기관에 이거 시정조치하라 그랬더니 해임인가 이게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겠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아니 시정조치를 권고하는데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데 어떻게 취소소송이 제기되냐 안 되느냐를 따졌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와 그 밖에 이해주라는 행정작용 중에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해당될 수 있어서 이건 개인의 징계라는 징계라는 개인의 공무원 근무권을 침해하니까 이거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은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갖다가 뭐라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매체물 결정 고시. 어떤 사람이 동성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방통위에서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 유해물 결정을 해서 고시했어요. 그러면 이 고시가 되면 그게 폐쇄가 돼. 폐쇄가 되니까 이 결정한 행위 자체가 무슨 권력적 행위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그런 국민의 그 인터넷을 운영할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시험에 다 잘나는 거예요. 잘나는 거예요. 맨날 뛰어나오는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의 뭐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약관 사용 권장행위.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를 할 땐 이런 약관을 넣어라, 이런 조항을 넣어라 해가지고 그걸 권장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장행위가 처분에 해당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조례는 추상적 기범으로서 원래 처분적 성질을 가지지 않죠. 그러나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두밀분급 폐지 도례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 처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상세적으로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결국 우리가 판례에 대한 그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가 그 노력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자, 판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이제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듯이 어떤 이제 판결문을 우리가 판례를 여러분이 검색해보고 판례를
그 내용을 이제 보고 해야 될 텐데 그 판례를 여러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걸 갖다 전부 다 하려면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판례를 해놓으면 그걸 이해해서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 책 보면 그 판례 요지를 그냥 전부 다 그대로 갖다 올려놔갖고 어떤 거는 그 내용을 보고서 이해를 해갖고 머리에 뭘 집어넣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해놔가지고 시험에 이제 많이 그러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내가 그 첫 번째 행정소송을 박사를 냈다는 의미가 그건 그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공무원을 해봤고 시험을 합격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공무원 시험에서 생각이 나겠구나 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 그러나 그 내용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많은 두세 페이지 되는 많은 그 판례 내용들 요지를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한 입에 딱딱 먹기 좋게 맛있게 요리를 그냥 요리가 안 되는 걸 내놓고 이걸 그냥 먹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딱 마련해 놓고 딱딱 케이크, 피스 오브 케이크 먹듯이 하나 띄워 먹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분야별 처분 검토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본다면 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야. 공권력의 행사라면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처분이라는 개념이. 처분이. 따라서 처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순서대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것이 다 이제 처분 안의 개념 안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판례가 이제 이게 쫙 정리가 됐어요. 이 판례를 알아야 돼. 여러분 판례를 모르면 시험은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내가 몇 시에 시작했는가 생각을 안 해서 참 몇 시에 출발을 했는지 시계를 안 본 것 같아. 한 20분 했다 하고 한 대까지 해보자고. 지금 3시, 4시째 30분 정도는 3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구필서 행정법 347페이지 나오는 거죠.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와 그 밖에 기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의 재결, 이게 처분인데 그 처분이 판례를 통해서 처분으로 인정된 내용, 또 처분인지 아닌지를 다퉈진 내용들이 결국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도 이거 헷갈렸다는 의미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사들도 헷갈렸으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판례를 암기하기 급급하고 시험 맞추기에 급급한데 사실은 판례 안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취소 소송을 배우고 있잖아요. 취소 소송은 뭐예요?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게 행정청 아니에요? 행정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정청에 이제 국가에 근무하게 되는데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은 국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국가의 기관이죠. 갑은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이제 갑을 갖다 원고죠. 이게 사인이야, 사인. 법률용어 사인. 뭐 그러니까 좋은 말 일반 이제 국어로 표시하는 시민, 주민, 국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인이고 이거는 여기는 5월하는 입장에서 수소이니까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공권력을 행사하니까 결국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이 갑이란 말이에요. 갑이라니까 이거는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원고고 이게 이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죠. 피고가 되고 이 공권력의 행사라는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위법한 행위일 수도 있어.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다투는 거 아니에요. 공권력의 행사 허가를 안 내줘. 뭘 안 해줘. 감옥에 보내. 뭐 있을 거 아니야. 마음대로 그냥 감옥에 있는데 절로 가라고 해.
다른 교도소로 가라고 그래. 뭐 공권력의 행사예요. 그래서 이 원고는 이걸 갖다가 제3기관인 여기에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처분이라는 게 있어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이죠.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갖다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 소송을 법원이라는 게 코트 시에 법원에. 그러면 결국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지. 판례라는 건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하다. 또는 피해자다. 공권력의 행사로 정부에 의해서 피해자다. 여기에는 어떤 슬픔이 있는 것이다.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걸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판례를 공부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원에 갔다는 건 뭔가가 억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3기관에 고발을 한 법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어서 한 걸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저기 판례를 공부하면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 건지. 자, 먼저 볼게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아니야. 행정청이 행하는. 제일 먼저가 행정처분.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것이다. 행정청이 행한 것이다. 자, 행정청이냐 아니냐 먼저 다투어야 되겠죠. 판례로 나온 거. 자, 제일 먼저 뭐요? 지방의회의 의원 제명 처분. 이런 이제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이거는 광역시이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단 시군구 자치단체 있죠. 군 자치단체 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시도에도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있어. 근데 여기도 시군구에도 의회가 있어. 의원들 우리 생각에는 맨날 싸움이나 하는 사람으로 얘기잖아. 자, 그런데 요거에 지방의회 의원이 있어. 시도, 도의원, 광의원 의원이 있어. 의회에 의원이 있어.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처분을 했어. 제명처분. 의회 그만두라는 거 아니야. 그만두라는 거. 근데 이 의원이 제명처분했는데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나 없나? 좀 약간 색깔이죠, 그죠? 이 의회는 좀 국회 같잖아. 여기는 행정부고. 의회에서 의장이 시도 의원을 갖다 제명 처분했어. 뭘 하여튼 발언을 잘못했던 뇌물을 받았던 제명 처분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의원 갑이 의원 지방의원 갑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입법부인데? 이런 의문이 들잖아.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근데 법원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행정청이 행한, 이런,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정된 것. 두 번째,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과거 2010년도 전에는 이런 판례가 이제 많이 시험에 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이게 뭔지를 알고 나면 만약에 여기서 대두를 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처분. 자, 그 교재를 좀 보면서 할게요. 지방 교재를 보면서 그 판례를 갖다 이걸 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감동한다는 말을 써놓은 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지방의회 의원 제명은 행정처분이다. 왜?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의 제명 의결 처분은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권력분립은 거기 써놨죠. 근데 제소 가능하다. 왜?
지방자치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지방의원의 권리에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갑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대전 얘기네. 대전 대덕구의 의원이 제명으로 의결됐어요. 이 사람이 법원에 제명 의결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피고는 누가 될까? 대전시 대덕구 의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국회의원의 제명 의결 처분은 삼권 분립의 입장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어요. 헌법 제64조에. 그러나 지방의 의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명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대상이 가능하다. 제명 처분은 처분이다. 취소 소송이 대상이 처분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지방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행정처분이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92년인가 설치되고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 의견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법에 국회의원 마냥 뭐 소송을 제기하려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불신임 의결을 하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지방의회 의장이 위법행위를 하면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지방의회에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불신임 의결을 하면 지방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불신임 의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가결되면 지방의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해고, fire out, go out, 나가세요. 지방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으로서 권한을 아예 박탈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해 가죠? 가요. 왜? 국회와 같이 제명처분, 삼권분립 차원에서 이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사례에서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자세설에 적용이 안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서 무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되면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 선거는 행정처분이다. 일종의 행정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의장 선거에 대한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자, 이거 2017년 서울시 구법에 나왔죠. 틀리기 굉장히 쉽다고. 농지개량조합 직원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또 머리에 남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 지방직에서 합격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왜 그러냐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은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농지구역 정리 사업에 대한 공무위탁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공무위탁을 받은 사인이나 마찬가지고 농지개량조합은 그게 법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와요.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은 뭐야?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가 삐뚤삐뚤하게 돼 있는데 이걸 바둑차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왜 취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처분이 되느냐? 농지개량조합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공무를 공권력을 위임받았다, 수탁받았다. 따라서 법에 나온다. 특별 권력 관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틀리게 굉장히 이거 농지개량조합 왜 그럴까?
왜 그러냐 말이에요. 농촌근대화 촉진법으로 또 법에 아예 이거는 농지구역 정리사업할 때 정부로부터 공권력을 갖다 행사를 갖다 수탁받은 공무수탁 사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것만 알아두면 안 돼. 이제 이 국배수 행정법에 여러분이 진가를 발휘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학원 강사들이 뭐 잘 알겠나?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조합.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도시재개발법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2006년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금 주택재개발조합,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주택재개발조합하고 지금은 도시재개발법은 국법이고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재개발조합, 주택재건축은 아파트, 서울의 강남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30년 넘은 거 재건축하는 게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고, 일반 완룸, 단독주택, 이렇게 모여있는 강북의 달동네, 이거 재개발하는 걸, 그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 뭐라고? 공무수탁 사인이라. 거기서 하는 건 관리처분계획이든지 이런 건 다 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토지구역정리사업법상 토지구역정리사업조합, 농지구역정리사업법상 농지개량조합.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여기예요. 이게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농지구역정리사업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농지구역정리사업에 대한 농지개량조합. 그때 94년 판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지금 농지구역정리사업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농지개량조합, 지금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뭐라고? 농지개량조합도 그렇고 농지개량조합은 공무수탁 사인이다. 따라서 처분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직 다시는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번 생각해. 이거 농지개량조합 외우고 돌아서면 몰라. 조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주택재개발자, 주택재건축과 토지공개사업자,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야? 틀리지, 그지? 자, 잘 이제 지금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책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50점 맞고 60점, 70점 맞는다. 이 책 가지고 만점 맞는다 그 말이에요. 국가직, 지방직 다 합격하고 자꾸만 얘기하네. 합격하고 이거 지금 공무원 다 해갖고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놓은 348페이지 지금 사업공사의 체납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의 행정처분이다. 공매처분. 사업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요. 경매로 들어오면 먼저 세금 안 내서 경매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정부에서 많아요.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공매처분을 해요. 자,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것만 알면 여러분이 국배수 행정법이 아니지. 자, 그 밑에 보면 한국자산관리 맨 밑에 줄 보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 재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는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건 알아요. 이거는 시험에 이번에 나오면 쥐약이에요. 잘 틀린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한국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의 뭐라고? 공매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 체납했을 때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처분은 이거는 처분이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재공매 결정을 하거나 경매가 안 돼서 재공매 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매 통지 및 공매 통지를 한다. 공매 통지는 이건 처분이 아니다. 왜 처분이 아니냐고. 재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를 하고 공매 처분을 해야 이게 처분이고, 이거는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공매 처분에 흡수돼요. 흡수. 그래서 이건 내부 행위요. 행정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법 집행은 외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내부에 되는 거예요. 외부에 대해서 하는 건 공매 처분이고 재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는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 구필승이지 여러분들. 왜 구필승이야? 구급 필승 합격이야. 비급. 그러니까 구필승이야. 구급 필승 합격. 알겠죠? 자, 그 다음 앞에서 했어요.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할 것도 없고. 주택재개발법이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2003년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라고 명칭이 되었을 거예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재개발사업조합 그대로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밑에 보세요.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 되려면 다세대 주택은 뭐고 다가구 주택은 뭐고 주택 도로, 하수도를 한꺼번에 다시 만드는 걸 말한다.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주택 재건축 작업은 뭐라고? 오래된 공공주택, 아파트 헐고 다시 짓는 게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그런데 관리처분, 자 거기 내가 적어놓은 거 있어요. 적은 거 그거 한 번은 읽고 여러분이 머리에 좀 넣어놔야 돼요. 도시재개발법상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그랬죠. 주택재개발조합은 재개발지역 안에 토지 및 건물 소유자 20명 이상이 모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재개발 시행계획을 만들고 주택재개발조합이 공무수탁 사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은 이야기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주택 분양 계획이죠. 아파트 져갖고 분양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조합의 성격이 바로 뭐라고? 행정청이다. 행정청. 공무수탁을 받는 행정청이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된다. 관리처분 계획은 행정청이 행하는 거죠. 처분이죠, 그죠? 자, 더 이상 의문이 여지가 없어. 그다음에 관악구청장의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뭐라고? 행정처분이다. 근데 이런 논의를 왜 하는 거예요? 이제 관악구가 서울 신림동에 있는데 관악구 아니에요. 관악구의 구청장에 예를 들면 하수도를 건설한다든가 뭐 도로를 건설하든가 가로등을 놓는다든가 이런데 입찰을 하잖아. 잔디를 깎는다든가. 그래서 한 사람이 입찰을 해갖고 뭐 20억을 받고 뭐 잔디 깎는 거 청소해준다고 도로 청소해준다고 해줬는데 입찰할 때 보니까 이 허위 증명서를 냈어. 그러면 이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해요. 입찰 참가자가 제한을 해.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그러면 이것이 이 부정당 업자 제재한다는 것이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돈 벌려고 관악구청에 뭐예요? 입찰을 갖다가 했더니 입찰을 하게 해서 일을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로 나왔어. 그럼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정당업자 제재로 하면은 관악구만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받는 거. 그냥 목이 너무 심한 얘기를 해나? 일단은 해고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정부 사업은. 자, 내는 제한 처분이다. 따라서 여기 볼 때 다음에 볼 한국전력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갖다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관악구청장은 정부 행정청이니까 국가의 기관이니까 행정처분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시험 2016년 서울시 교육에 나왔네. 지방계약직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은 행정처분이다. 지방계약직? 여러분이 끄떡끄떡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 낙급, 재계약 거부처분 및 감봉 취소처분. 내가 이 행정소송에서는 이 억울함과 피해자와 슬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지방계약직으로 서울시에 전임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용이 돼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계약을 갖다가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날부터 집에 가서 애 보는 거 아니야.
애가 없으면 혼자 이제 뭐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재계약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속이니 자기가 뭐 잘못한 감봉 처분한 거 보니까 뭘 잘못했네. 뭐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근무 실적 평가 결과 근무 실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무 실적이 평가받고 나쁘면 봉급을 삭감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보수도 삭감되고 재계약도 결국 거부가 당했네. 그래가지고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지방 계약직에 대해서 이게 취소 소송이냐 민사 소송이냐가 다퉜겠죠. 그래서 이 보수 삭감은 바로 징계 처분과 같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에 의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를 쳐다보냐? 자, 이게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에요. 서울시 공무원 되려는 사람, 지방직 보는 사람, 지금 서울시 공무원 지방직도 지금 위탁해서 물질 출제하나요? 그렇게 하면 다르겠네. 서울시는 따로 보나? 서울시는 따로 보나? 내가 2021년도에 같이 본 거로 알고 있어. 같이 모아서 위탁해갖고 문제를 지방직하고 같이 함께 낸 거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서울시하고 지방직 따로 낼 때는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판례가 많아요.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서울시 준비하는 데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고. 자,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자, 2015년 지방직구고 2010년 지방직구에 나왔던 거예요. 자, 볼게요. 한국 마사회가 말 타는 데 아니야.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 아니냐? 그거 보자고. 한국 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 마사회 경마 해가지고 돈 걸고 하는 거 하잖아요. 도박 빠지면 여러분들 이제 그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내가 지방직 돼가지고 군청에 처음 받았더니 내가 같이 가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밤에 그러니까 맨날 와서 꾸벅꾸벅 줘로. 나중에 선배님들이 형님 왜 일 안 하고 만날 와서 줘요 그랬더니 밤새웠대. 지방에 있는 호텔인데 호텔에 빠진 거에 있어 밤새도 공무원들이 이거 빠진 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냥 50만 원을 땄느니 뭐니 또 50만 원 잃었느냐고 50만 원 따면 또 술 먹고 그냥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이건 옛날 얘기예요. 자, 한국 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는 사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돼. 마사회가 공권력을 취소받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외워둔다면 자신 안 잊어먹잖아. 그래서 조교수는 뭐냐? 조교수, 경주말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조교수야. 조교. 경주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조교수예요. 대학의 조교수가 아니라 부교수 이런 게 아니라. 자, 기수는 뭐냐? 경주말을 타고 시합하는 사람이 기수고. 근데 조교사 및 기수에 대한 면허를 부여를 마사에서 해요. 면허가 없으면 그만 해고지 뭐. 자, 이 사건에서 조교사와 기수들이 경주말 올리니까 고객으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받아가지고 참 이걸 조작하면 돈 많이 버니까 술과 성접대를 받아서 한국 마사회가 이들을 징계 처분한 사건이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징계 처분하게 되니까 조교사 면허를 갖다 취소했겠죠. 이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취소 소송은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 왜? 한국 마사회는 성접대를 조교사들이 받아도 뭐라고? 그건 공권력의 부여는 아니다. 이런 일도 있었네. 자,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공사. 맨날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 맨날 지하철 타죠? 지하철공사의 징계 처분은 뭐예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한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체적으로 지방공사 사장이 갖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직원 고용관계는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가 아니라 민사상 고용관계이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의 징계에 대한 것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것도 보면 서울 성수역 운영계장이 비상대기 차량 기관사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것도 알고도서 재밌네요. 비상대기를 하는 차량 기관사가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운영계장은 식사에 왔으니까 이 비상대기 차량에 갔으면 다른 사람을 대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비상대기 차량을 투입 안 하면 여러분 지하철 타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겠지 뭐, 그지? 그러니까 징계를 해버리니까 이 징계 처분 취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어이구 이건 아니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거 참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대법원도 고등법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결론이 났다는 거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징계 처분이 행정 처분인지 민사 처분인지 민사에 대한 민사 사건인지 헷갈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비상대기 차량 기관사는 억울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잊어먹겠어? 안 잊어먹지? 자, 아까 얘기했잖아. 한국 마사의 조교사 기수면허. 조교사 기수들이 성적대 받았구나. 그 생각하면 성적대 받은 친구들 그거 민사 계약이다. 민사 계약 이렇게 알아도 될까요? 한국 조폐공사 직원 징계는 조폐공사가 행정청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조폐공사는 조폐공사의 직원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혼동이 되었다. 그래, 공사법이.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혼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규정은 폐지되고 없다. 그럴지라도 대법원은 이 조항 때문에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신분상, 공법상, 신분이 공법상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조폐공사를 검토해 보니까 법원에서 조폐공사 사장이 직원을 임명하고 그 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다. 따라서 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취소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해보면 자체는 78년도 판례니까 이건 시험에 잘았나요? 잘았나? 그 다음 거는 요거는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어. 조세 원천 징수자의 원천 징수에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조세 원천 징수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나 다른 데 취업을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줘요.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준다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봉급 담당 직원이 세금을 떼는 거 이게 조세 원천 징수자예요. 소득세를 10% 떼고 주니까. 그래, 조세 원천 징수자란 회사에서 납세자의 조세를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걸 말한다. 따라서 여기 이 판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석유지주가 트랜스오션 걸프오일 컴퍼니 주식을 인수하면서 법인세를 미리 공제해가지고 울산 세무서장에게 납부했다. 그러면 트랜스오션 걸프오일 컴퍼니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해서 법인세를 왜 당신이 띄느냐고 아마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냥 법에 나오는 거, 법에 10% 공제하라고 나온 거고 떼서 줬는데 그게 무슨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굉장히 머리에 남기 어려워요. 자, 내 말을 듣고서 여러분이 머리에 아무리 내가 이거 애우느냐고 지금은 판례가 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행정법원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판례가 생겼는지 여러분이 참 공부하기 어려워. 자, 5번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이 행정청인지 아닌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심의 의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 의결기관에 불과하지 국가보훈처장이 행정청이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뭐라고?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심사는 심의 의결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오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이 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은 결국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어떤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처분을 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판례 기초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기초 배우면서 점점 이제 확대돼 갔죠. 자, 그다음에 처분은 행정청에 대한 행위여야 되는데 행정청에 대한 행위여야 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청이 해당되는지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정된 건지 인정되지 않은 거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다. 처분은 이제 처분에 대한 판례, 평론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자, 이제 이에 관한 판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은 뭐예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이 개인의 권리와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규율을 대상으로 할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언제든 시험에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어디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시간을 안 봐가지고 몇 시에 시작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중에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이게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 아닌 거, 긴 거 따지고 아닌 것도 따지고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 나면 20분이 더 지날 것 같은데, 그죠? 자,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98세 행정법에 적어놓은 거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죠? 한번 다른 학원 강사들 판례 핵심 요지만 한 줄씩 써놓은 걸 봐요. 그거 가지고 머리에 안 남아요. 중요한 거는 시험 봐서 시험 보려면 머리에 남아서 이게 옳고 그름을 맞춰야 되는데 그 두 줄 가지고는 머리에 안 남아요. 우리가 억지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대로 이 민원인의 갑의 원고의 억울함과 피해자의 슬픔을 생각해 보면서 법원도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같이 올라가면서 서로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린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한과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머리에 안 남을 수가 없어. 이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은 분명히 억울한 사람, 의뢰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공부를 하세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 공권력의 행사가 얼마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시간이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다.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막 밀어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자고요. 97세 행정법으로 꼭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바라요. 아마 이걸 읽으면 머리에 남아요. 다른 아무 학원 교재 가서 보고 무의미하게 암기하는 그런 공부는 여러분이 오히려 공무원 기간을 우리가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처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진도를 나오도록 할게요.